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도 대대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보도가 뒤늦었지만은 막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이의 새로운 친명 여성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금 김은경 교수가 말이죠.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그야말로 혁신, 확 뭔가를 바꾸겠다 이런 취지에서 임명된 사람인데요.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재명이의 프레임을 그대로 따라가겠다. 그 폭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이 비판 보도가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내외에서요. 아니 이러려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혁신위원장으로 뽑았느냐? 그래서 비명계 측의 반발이 대단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지금 KBS 정상화를 위해서 일종의 이제 이 화한 캠페인, 조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이 왜 조화를 버느냐? 이 민노총이 갖다가 KBS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조화 투쟁을 말이죠. 이 KBS 정상화 투쟁본부 측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고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돼서 지금 200~300여 개의 조화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 이 수십 개의 이 조화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좌파들의 짓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정상화 추진본부 측에서 즉각적으로 경찰에 지금 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참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유감스러운 사건인데 황보승희 의원이 지금 요즘 언론에서 아주 뭐 회자되고 있어요. 지금 동거남하고 살고 있고 이혼 상태에 있는데요. 이 동거남의 정치적인 이 실체에 관해서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이 황보승희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뭐 별로 이 보도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이런 인물들을 갖다가 이 과거에 공천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을 공천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김영호예요. 김영호. 이 김영호가 얼마나 이 문제의 인물입니까? 그래서 김영호가 망가뜨리는 바람에 지금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김영호하고 이 황교안이는 반드시 져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이 황교안하고 김영호가 또 슬슬 나서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나서면 내년 총선에도 굉장히 불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두문불출하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이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경기도 법화 의혹과 관련된 이 법정, 이 검찰과 그리고 이 법과 김혜경 측 변호인 간의 이 난상, 말하자면 이 난전이죠. 이 정면 충돌 현상. 요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게 조금은 복잡한데 핵심은 바로 뭐냐? 지금 이제 이 법정에서의 쟁점은요. 사모님 팀, 그러니까 이 김혜경이 보좌하는 이제 배모 비서관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배 씨가 중심이 된 사모님 보좌팀이 별도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별도로 있었다. 그래서 도지사 공식 의전의 수행비서관 비서팀하고 그 다음에 김혜경이 비서팀하고가 별도로 두 개가 있어가지고 둘은 대등한 관계였다. 그래서 도지사 팀에서는 김모 비서관이 팀장 역할을 했고 이 사모님 팀, 즉 그러니까 김혜경 팀에서는 이 배 비서관이 사실상의 이 팀장 역할을 했다.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이 의전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배 씨가 이 김혜경이를 위해서 한 일들이 지금 이제 이 검찰에 아직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이제 법원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혐의가 성립된다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변호인 팀에서는 무슨 소리냐? 도지사 팀의 의전 보좌 역할이 김혜경에까지 이 연장이 되었을 뿐이다. 별도의 이 비서팀, 이 사모님 팀은 없었다. 그래서 도지사 팀에 있는 김모 비서관이 사실상 배 씨의 지휘 관계에 있는 상급자였다. 그래서 별도의 팀은 없었다. 요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소란이 피고 설전을 벌여서 난리가 났다. 이러한 보도가 맨 먼저 지금 뉴스원이죠. 이 통신 매체, 이 통신사를 통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뭐냐? 이 배 씨가 말이죠. 배 씨가 언급한 진상. 이게 누구냐? 이걸 두고 검찰과 이 변호인 간에 또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진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겉보기에는 허름하고 질이 나쁜 물건을 속되게 일컬을 때 지금 하는 말이 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검찰에서는 이 배모 씨가 얘기한 진상은 결국은 이게 정책실장, 경기도 정책실장 정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변호인 측에서는 무슨 얘기냐? 이 배모 비서관이 얘기하는 진상은 바로 도지사 팀의 팀장인 김모 비서관을 얘기할 뿐이다. 그래서 이 김모 비서관이 배 씨를 질타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김 비서관의 지휘를 받을 뿐이다. 그래서 도지사 팀의 이 보좌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김혜경에 대한 보좌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요렇게 싸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법과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바로 배모 씨예요. 이 배 씨 경우는 여러분들 뭐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또 약간은 좀 기억이 희미할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요. 법과 의혹인데 이 뭐 햄버거 사다 먹고 소고기 사다 먹고 그다음에 일식 도시락 사다 먹고 약 대신 받아다 먹고 이게 전부 다 한 일이 김혜경의 이 법과 의혹이라고 알려져 있던 배 비서관이고요. 이 사람은 성남시청의 시장에서부터 경기도지사 일까지 계속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다녔던 그런 이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다가요 2021년도 8월에 20대 대선과 관련해서 이 김혜경이가 주재한 오찬 모임 참석자 3명의 식사비 7만 8천 원 등 10만 8천 원을 갖다가 경기도 법카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지금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혜경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과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이 지금 현재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진상 말하자면 이제 그 진상이 누구냐? 정진상이다 아니다. 도지사 팀장인 김모 비서관을 얘기하는 것이다. 요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변호인과 검찰 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이제 김혜경이가 얘기했던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배모 씨가 언급한 진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정진상이가 아니라 김혜경 본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 측의 주장을 보면은요. 제가 이미 자세히 말씀을 드린 대로 도지사 팀하고 사모님 팀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두 팀이 동등한 관계라는 입장인 반면에 변호인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도지사 팀만 있었지 사모님 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상반되는 충돌되는 주장을 펼쳤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요. 다음 공판 기일을 잡는 과정에서 양측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고요. 검찰 측에서는요. 변호인 의견 진술 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검찰이 되짚은 이 배모 씨하고 배 비서관하고 이 사건 제보자는 배 씨 바로 밑에서 일했던 그 직원이지 않습니까? 녹취 파일 중에요. 나도 진상한테 맨날 깨져. 이러한 이 배 씨의 말이 나오는데 당시 배 씨는요. 제보자하고 서로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대화를 했고 배 씨는 제보자를 질책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검찰 주장은요. 배 씨가 말한 진상은 당시 정진상이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비서팀장인 김모 비서관하고 배 씨는 상하 관계가 아닌데 변호인 측에서 자꾸 상하관계로 설정을 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 씨 측 변호인이죠. 이 김칠준 변호사이가 좌파인데 이 사람은요. 김모 비서관은 즉 도지사 팀장인 김모 비서관은 보좌 업무에서 문제가 생기면 질타도 하고 싫은 소리를 하는 지휘였다. 김모 비서관이 실질적 팀장 역할을 했고 제보자가 제출한 텔레그램이나 대화 녹취 등 증거 자료에서도 김모 비서관에게 배 비서관이 싫은 소리를 들었다거나 하는 게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검찰에 대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김 비서관은요. 당시 정진상의 업무나 의상은 이런 대화에 거론될 만한 사람이 아니고 정진상은 그야말로 이재명 브레인 중에 최고 브레인일 뿐만 아니라 이 문제로 배 씨를 쪼고 직접 대화할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은 되게 높은 사람이라 이거요.
그래서 이 배 씨하고는 상대를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배 씨하고 상대하는 사람은 누구냐? 도지사 팀장인 김모 비서관이다. 그래서 김모 비서관의 이 하급 직원에 불과할 뿐이고 김혜경의 독립적인 보좌 팀장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김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요. 다른 독취들을 보더라도 도지사의 의상이나 토론회 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지적하고 배 씨를 혼내는 사람이 김모 비서관이다. 이렇게 이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요. 이에 대해서 검찰 측에 도지사 팀과 사모님 팀이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에 나오는 진상은 적어도 두 팀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정진상인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달라지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검찰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요. 이 변호인은 계속 김모 비서관이 배 씨에게 지시를 하는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 비서관과 배 씨는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사모님 팀의 팀장은 이 배 씨고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팀장은 김 씨. 둘이 대등한 관계라 이거예요. 그래서 배 씨를 통해서만 지시를 받았다고 한 제보자의 진술이 맞다. 그래서 이 배모 비서관 밑에 이 제보자가 이 사람은 항상 배 비서관 지시만 받았기 때문에 이 제보자의 상급자는 이 배 비서관이고 이 배 비서관은 도지사 팀장인 김모 비서관은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 이게 이제 검찰 측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김 비서관 김 팀장하고 이 배 씨의 상호관계 여부가 사모님 TV 존재와 직결되기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의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인 측에서는 당시 경기도청에는 사모님 팀은 없었다. 이 지사에 대한 보좌 업무의 연장선에 있어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 배 씨가 지목한 진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이재명 배우자인 김혜경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러한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진상이가 됐든 아니면은 이 김혜경이가 됐든 간에 이 사모님 팀을 그러니까 이 김혜경이를 보좌하는 별도의 의전, 이 비서팀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완전히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 배 비서관이 말이죠, 경기도 이재명의 수행팀장인 김모 비서관한테 뭘 보고했다거나 아니면은 지시를 받고 이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거를 본다면 분명히 만약에 이 도지사 팀장이 김모 비서관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은요, 그동안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그 내용이 보도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이재명의 수행팀장인 김 비서관에 대한 역할, 그리고 이 배 비서관에 대한 어떤 지시, 상명하복 관계 관련된 이 의혹들, 단 한 글자도 언론에 보도된 바도 없고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언론에 공개된 바가 없어요. 그런 걸로 볼 때는 지금 검찰 측 주장이 맞고 이 김철준 변호사의 이 주장은 반박은요, 억지 주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 혁신위원장, 그러니까 이재명의 최측근 친명 실세로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이 김은경 외대 교수예요. 일약 정치권에서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어떻게 보면 무명 인사나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문재인의 최측근 인사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캠프에서 2012년도와 2017년도에 두 번 다 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친문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친명 쪽으로 사실상 이제 이 계보 이탈을 저는 유도한 것이다. 뭘 통해서 무슨 떡을 줬느냐, 선물을 줬느냐, 바로 혁신위원장 자리를 줬다. 그러니까 김은경 입장에서는 뭔가 이재명한테 보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성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향신문하고 지난 15일 날 인터뷰를 하는데 제 기억에 말이죠. 이 김은경 교수가 혁신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맨 먼저 인터뷰를 한 언론사가 바로 경향신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혁신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게 송영길 돈봉투 사건, 이건 검찰이 만드는 거야. 이런 기조로 이 발언을 했어요. 이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 당 안팎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을 왜 혁신위원장으로 뽑았느냐? 이런 말 하라고 혁신위원으로 뽑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진정한 혁신이 되겠느냐? 혁신의 출발은 이재명 체제 출범 1년간을 평가하고 그 위에 새롭게 정말 이대로서는 내년 총선이 이제 폭망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혁신인데 이런 말을 하라고 이 혁신위원장을 뽑았냐? 그래서
비명계로부터의 반란이 대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왜 그러냐? 돈봉투 사건은 검찰의 기획? 이거는 이재명과 기존 친명들이 주장하는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비명만 하더라도요, 지금 검찰의 기회라고 보기는 무리하다. 왜냐하면 녹취록까지 나왔고, 녹취록에 나오는 목소리를 변성시킬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이재명이는 이제 그만둬야 된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 플러스 송영길 리스크까지 전부 다 안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체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말이죠. 이 민주당 혁신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이 도덕적 해이 그리고 사법 리스크인데 뻔뻔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사람이 무슨 혁신을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즉각적인 반박 성명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친명계에서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친명계에서는요. 이 되자마자 이 정청래를 위시해서 이 혁신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라고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저도 이미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정청래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장경태가 만들어 놓은 혁신안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개딸로 지칭되는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내년 공천에 많이 반영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의원제를 폐지하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정청래가 바로 그러한 지침을 주는 발언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리고 이재명 지도부는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해 당선됐다. 이게 개딸들 이 보이스를 갖다가 공천 과정에 반영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드는데 노력을 다 해달라. 이렇게 해서 혁신기구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이 가이드라인을 줬다라고 하는 비명계로부터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명계에서도 말이죠.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대표적으로 김종민 의원이 말이죠. 2달 뒤면은 이재명 체제 1년인데 이 지도부로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친문 핵심인 윤건영도 말이죠. 혁신의 끝을 미리 재단하려고 들면 안 된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혁신의 끝을 미리 재단하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그려놓은 장경태가 그려놓은 혁신안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미 장경태도 말이죠. 혁신의 방향에 관해서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벌써부터 말이죠. 민당대에서는 이래갖고는 혁신기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예, 그리고 정치권의 이력이 거의 없는 김 교수가 당내 갈등 속에서 과연 혁신을 잘 끌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론이 압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말이죠. 이 장경태, 그 다음에 정청래 이런 철험의 강성파 요원 이 인물들의 그 이제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 이게 굉장히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압박 요인으로 될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 뭡니까? 이 김은경 이 혁신의를 들고 비명과 친명 간에 상당한 이 대립과 충돌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외형적으로는 말이죠. 외형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전권을 갖고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친명 노선을 그대로 답습해 갈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지금 당 내외의 비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시하면서 이 혁신의 관련 동향을 이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KBS 정상화 취지에서 말이죠. 조화 캠페인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민원연에 꽉 잡혀 있는 KBS 이 개혁을 하자. 그래서 이 개혁 세력의 지지를 갖다가 하나의 국민적 이 공분 속에서 녹아내기 위해서 이 KBS 조화 보내기 캠페인, 이 화한 보내기 캠페인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슬로건은 KBS를 국민의 품으로 이런 슬로건 하에 이 자유언론 국민연합하고요. 세밀의 포럼이 공동 주관하면서 KBS 정상화 범국민투쟁본부 이 상임대표는요. 이준용 정진국 이런 투쟁본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200~300개의 이 화한, 조화가 지금 KBS에 답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십 개의 조화가 일제히 이 파손되는,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거말로 조직적인 좌파들의 이 회방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KBS 정상화 추진 이렇게 과시적으로 하지 말라.
세를 누리지 말라. 이런 압박, 협박 전술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 투쟁본부 측에서는요, 집시법상의 집회 방해죄로 정식 경찰에 신고했고요. 주변의 CCTV와 주차된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 예. 그리고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해서 평화로운 집회가 방해받지 않도록 집시법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에 의거한 평화로운 집회 방해 이 보호를 해달라. 이러한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이제 이 조화문회기 캠페인을 벌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지난 6년간 KBS가 얼마나 심각한 편파 방송, 왜곡 방송을 해왔느냐. 이거를 막으려면은 민주노총 세력과 그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의철 사장과 경영진에게 모든 책임을 확실하게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김의철을 비롯한 그 하수인들은 응분의 처벌을 받게 될 심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렇게 이준영 대표는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요,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 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투쟁에 대한 반대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이 조화 훼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이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에 이 집시법 관련 위반 혐의로 지금 이 수사 의뢰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우리 방통위에서는요, 바로 입법 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행령을 뜯어 고쳐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나서도록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입법 절차에 돌입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당연히 지금 KBS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서가지고요, 수신료 납부 거부를 번거롭게 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어요. 이 법 개정에 나선 대표적인 인물들이요, 이 엊그제 장경태, 이 실신 쇼를 한 그 장경태하고요, 옆에서 항의 성명을 읽었던 조승래 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고 오히려 수신료를 뭐라고 그럴까요? 증액시키는, 인상시키는 그런 취지의 방송법 개악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참 이 간이 커도 보통 큰 게 아니죠. 이런 것도 말이죠,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심판 요인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제 한 키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황보승이 이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의힘인데요, 황보승이 의원의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당무감사가 실시가 되고 있고요. 이 당무감사 이 제보 내용, 투서 내용은 결국은 황보승의 전 남편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황보승의 정체가 매일 폭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혼한 상태인데 현재 살고 있는 남자하고는요, 결혼 상태가 아니고 동거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이 동거남의 실체에 관해서 지금 아주 상세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야,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본래 민주당 사람이었습니다. 2019년도 10월까지요. 민주당 부산 남구 갑 지역위원장이었는데 탈당 1년 만에, 그러니까 2021년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느닷없이 박형준 캠프의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어요. 그러면서요, 내연남이 공동선대위원장인데 내연여인 황보승이는요, 수석 대변인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참 박형준이도요, 한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인간을 갖다가 공동선대본부장과 수석 대변을 임명한 박형준 부산시장도 반성하라,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내연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선대본부장하고 대변인에 올렸고, 당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김미애, 백종원, 안병길, 정동관 의원,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과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 동거남은요, 그 기본적으로는 부산 지역 건설사를 소유한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018년도에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부산 남구갑 지연위원장을 지냈다가 2019년도 11월에 탈당을 했는데, 그때 탈당은요, 민선 부산체육회장 선거에 전념한다라는 이유로 탈당을 했지만은 이 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을 했고요. 그리고 16개월 뒤에 국민의힘의 입당과 동시에 박현준 캠프에서 공동선대본부장이 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이 남자 동거남은요, 내년 총선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현수막, 본인 얼굴 들어간 대형 현수막을 걸고 있고, 현수막에는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지원한다. 이런 글귀와 함께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근데 이 지역은 어디냐? 지금 현재 5선 중진의 서병수 의원이 맡고 있는 부산 진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내년 총선에서 이 서병수 의원하고 이제 한번 이 맞짱을 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요. 서병수 의원실에서 지금 언론에 내놓는 얘기를 보면은 별로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15년 정도를 부산 진구에서 살아왔고 이 사업을 해왔다. 이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 A씨가 2020년도 4월에 이 황보승 의원이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에 황보승이의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의원실 보좌진에 자신의 업무 부조로 투입시켰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는데 황보승 의원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황보승 의원은 전 남편은요. 2021년도 4월에 법원에 이혼을 했고요. 이 A씨와 황보와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보승 의원은요. 가정폭력으로 2016년도부터 이미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뭐 이혼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은 뭐 이 개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논평할 필요가 없겠지만은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 이 사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공인 그리고 헌법기구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 전혀 맞지 않다. 내년에 반드시 공천을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의 방송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요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